청소부 주제에 선을 넘네. 격 떨어지게. 레드와인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강남 호텔 레스토랑의 샹들리에 아래 하얀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와인 방울이 턱 끝에서 하얀 테이블보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의 나이프가 떨어지는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말대꾸를 해? 정신 차려.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와인에 젖은 여자는 냅킨으로 조용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방금 모욕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다음 날부터 시작될 지옥이 얼마나 참혹할지를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었어요. 12층 복도에서 한 여자가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26살의 서지안이었어요. 회색 유니폼에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수수했습니다. 지안이 1207호실 문을 두드렸어요. 하우스키핑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객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엉망이었고 욕실 수건은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룸서비스 트레이가 그대로였습니다. 지안이 카트에서 깨끗한 시트를 꺼냈어요. 침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욕실을 청소하고 어메니티를 채웠습니다. 30분 후 객실은 완벽하게 정돈됐어요. 지안이 객실을 나와 다음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청소 직원 미경이를 만났어요. 지안아, 오늘도 일찍 왔네? 너 맨날 제일 먼저 오더라. 응.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 대단해.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던데.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점심때 같이 먹자. 오늘 구내식당 메뉴 좋대. 그래, 12시에 보자. 지안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전 내내 객실 청소가 계속됐습니다. 12개 객실을 담당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청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지안이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미경이와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요즘 남자친구는 잘 지내?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 언제 한번 보여줘. 궁금하잖아. 나중에. 지안이 짧게 대답했어요. 근데 남자친구 부모님 내가 청소 일하는 거 아셔? 아직 직업은 자세히 얘기 안 했어. 에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상견례가 있어. 그때 얘기할 거야. 그래, 잘 돼야 할 텐데. 미경이가 지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도 청소가 이어졌어요. 지안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지안이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였어요. 가방도 수수한 크로스백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저녁 시간대라 지하철은 붐볐습니다. 지안이 손잡이를 잡고 섰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안아,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강남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로 오면 돼. 부모님이 기대하고 계셔. 지안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토요일에 봐.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집에 도착했어요. 강남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지안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좁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빛 호텔 앤 리조트 그룹이 올해 3분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안이 채널을 돌렸어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준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카페에서, 한강에서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이었어요. 지안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될 거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토요일이 코앞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한쪽 벽면으로는 와인 셀러가 보였습니다.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렸어요. 지안이 준우와 함께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지안은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가방도 평범한 브랜드였습니다. 화장도 수수하게 했지만 얼굴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준우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이미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손목에 카르티에 시계까지요. 준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지안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지안입니다. 미선이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수수한 옷차림에 머물렀어요.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지안을 바라봤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선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구체적으로는요? 서비스업 쪽이요. 서비스업? 무슨 서비스업인데요? 미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시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지안이 짧게 대답했어요. 미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식당이나 편의점 정도겠거니 생각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지안 씨는요? 호텔에서 일합니다. 미선의 표정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어머, 호텔에서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세요? 프런트? 아니면 기획? 객실 쪽이요. 객실 관리부? 그것도 괜찮네요. 지안이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객실 청소요. 하우스키핑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한동식은 어색하게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 청소라고 했어요? 네. 미선이 남편을 슬쩍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지안을 봤습니다. 호텔 청소부요? 네. 하우스키핑 직원이에요. 준우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지안은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해요. 직장 동료들한테도 인정받고. 미선이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그건 좀 개인적인 질문 아닐까요? 지안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이긴요. 우리가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뭘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요. 적당히 받아요. 미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적당히요? 청소일이면 200만 원도 안 되겠네요. 음식이 나왔어요. 식사하는 동안 미선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부모님 집은 어디에 있는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형제는 몇 명인지요. 지안은 최대한 간단하게만 대답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이었어요. 미선이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지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안 씨,
우리 준우가 어떤 애인지 알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준우는 가구 수입회사 대표예요. 지금 120억짜리 호텔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안이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격이요? 네. 격. 호텔 청소부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지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나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이 테이블 위 와인 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지안의 얼굴에 레드 와인을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와인이 얼굴과 목, 가슴을 적셨어요. 하얀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와인 방울이 턱에서 떨어져 무릎 위로 흘렀어요. 청소부 주제에 감히 말 대꾸를 해? 정신 차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웨이터 2명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지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와인에 젖은 얼굴을 그대로 두었어요. 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야.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아버지 한동식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딘데 이래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면 어때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둘 순 없어요. 웨이터가 지안에게 냅킨을 건넸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받아 얼굴을 닦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매니저가 달려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신지요? 미선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 계산하고 나갈게요.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젖은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지안의 팔을 잡았어요. 지안아, 어머니가 좀 흥분하셔서 그래.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 지안이 준우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봤어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내가 어머니한테. 지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준우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저희는 격이 안 맞나 봐요. 지안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어요. 준우가 뒤따라 나가려고 했지만 미선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저 여자 보내는 게 나중을 위해 좋은 거야. 어머니, 야, 너 정말 청소부랑 결혼할 거였어? 200만 원도 못 버는 애랑? 정신 차려. 준우가 어머니를 뿌리치고 레스토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지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지안이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벗어 세탁 바구니에 던져 넣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안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정 실장님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면 너무 일이 커져. 하지만 얼굴에 쏟아진 차가운 와인, 주변 사람들의 시선, 준우의 당황한 표정, 미선의 비웃음이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일에 귀천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틀린 말했나?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미선과 준우도 있겠죠.
아마 편하게 잠들어 있을 거예요. 지안이 천천히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오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지안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정 실장님, 저예요. 아가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지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한준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30살 가구 수입회사 대표요. 정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겁니까? 네. 그 사람 회사 거래 내역이랑 평판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지안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 실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지안이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은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수수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안아, 어제 상견례 어땠어? 그냥 그랬어. 시어머니 될 분 좋으시던? 글쎄, 잘 모르겠어. 지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더 묻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밥 먹으러 나갔지만 지안은 자리를 지켰어요. 다들 나가고 직원 휴게실이 조용해지자 지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 실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보고서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지안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한준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회사명, 매출 규모, 주요 거래처 목록, 진행 중인 프로젝트, 대출 현황, 협력 업체까지요. 지안이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진행 중인 주요 계약 한빛 호텔 그룹 객실 가구, 납품 계약 규모 120억 원, 계약 예정일 다음 달 말. 지안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더 내렸어요. 주요 거래처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얄 리조트 제주 밀레니엄 부티크 호텔 체인. 지안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호텔 정원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지안이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 실장님,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 회사가 진행하는 호텔 계약 있잖아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거 취소시킬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모르셔야 해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 실장님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정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매팀에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회장님 직속이니 문제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정당한 사업적 판단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게실 창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수수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평범한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선 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우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빛 호텔 그룹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어요. 계약만 체결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준우가 계약서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돼.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지안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안아,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 내가 단단히 말씀드렸어. 한 번만 만나자.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다시 연락해 봐야겠다.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월요일 아침 10시였어요. 준우는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한빛 호텔 그룹과 최종 계약 체결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영업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계약 성사되면 회사 매출이 2배는 뛸 겁니다. 그러게. 다들 보너스 기대해도 좋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준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빛 호텔 그룹 구매팀 차장이었어요. 준우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차장님. 금요일 계약 관련해서 한 대표님, 죄송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준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본사 구매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이번 계약건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무슨...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우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영업팀장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계약이 재검토 대상이 된 것 같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 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한빛 호텔 그룹 본사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준우가 이메일을 열었어요. 구매 정책 변경에 따라 모던 스페이스와의 계약건은 보류 처리됩니다. 향후 재논의 가능성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영업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대표님, 호텔 측에 직접 연락해 보시죠. 분명히 오해가 있을 겁니다. 준우가 한빛 호텔 그룹 구매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책상을 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날 오후였습니다. 준우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그랜드 팰리스 호텔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한 대표님, 다음 달부터 납품 계약 종료하려고 합니다. 준우가 귀를 의심했어요. 예, 우리 3년 동안 거래했잖아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본사 방침이 바뀌어서요. 갑자기요? 어떤 방침이?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우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로얄 리조트 제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분기부터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밀레니엄 부티크 호텔 체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점업체 재정비 차원에서 계약을 종료합니다. 준우가 영업팀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다들 손을 떼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이상해요. 혹시 우리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돈 건가? 영업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요. 그냥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준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준우가 은행에 갔어요. 회사 운영자금 대출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 신청을 하러 간 거였습니다. 대출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대표님, 죄송하지만 이번 대출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여신 심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현재 대표님 회사 상황으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회사 신용 등급 괜찮잖아요. 담당자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최근 주요 거래처 계약 종료 건들이 반영됐습니다. 이게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은행을 알아보시는 것도 다른 은행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담당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은행을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안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아, 나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발.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퇴근하고 만나자. 언제든 좋으니 제발 한 번만. 지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냥 보고 싶어. 나 지금 좀 힘들어. 회사 일도 꼬이고.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안아, 바쁘니까 끊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우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준우의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우가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영업팀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야? 이탈리아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독점 수입권 계약 해제한답니다. 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우리 3년 계약 아직 1년 반 남았는데. 영업팀장이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위약금 지불하고 즉시 종료한답니다. 다른 업체와 계약했대요. 준우가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연락한다. 이탈리아 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어로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매출 목표 다 달성했잖아요. 미스터 안, 이건 본사의 글로벌 전략 변경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전략 변경이요? 갑자기요? 한국 시장 파트너를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우가 의자에 무너져 앉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오후가 됐습니다. 물류창고 임대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 해지 통보드립니다. 다음 달까지 창고 비워주세요. 준우가 항의했습니다. 계약 기간 아직 6달 남았어요.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잖아요. 위약금 지불하겠습니다. 다른 업체와 계약이 잡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 요즘 업계에서 소문 안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이요? 한 대표님 회사랑 거래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돌던데요.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준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려요? 저도 몰라요. 그냥 들리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우가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업팀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대표님, 죄송하지만 사직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가족이 있어서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다음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직원 15명 중 5명이 사직서를 냈어요. 남은 직원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밀린 청구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월세, 직원 급여, 재고, 대금, 대출 이자까지요. 계산해 보니 2달 안에 회사가 부도날 상황이었습니다. 준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이상했어요. 모든 게 지안과 헤어진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설마, 준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지안 호텔.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서지안 청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우가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서지안 한빛.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빛 호텔 앤 리조트 그룹. 서지안 이사 신규 임명. 준우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지안이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수수했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준우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 호텔 그룹 한빛 호텔 앤 리조트가 서명우 회장의 무남동료 서지안 씨를 이사로 신규 임명했다. 서지안 이사는 해외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후 MBA를 취득했으며 현장 경험을 위해 최근까지 계열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으로 근무했다. 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빛 그룹 회장의 무남동료. 스크롤을 내렸어요. 한빛 호텔앤리조트 그룹은 국내 호텔업계 1위 기업으로 연매출 4조 원 규모다. 호텔, 리조트, 부티크 호텔 등 숙박 산업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준우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빛 호텔 그룹의 갑작스러운 계약 취소,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거래 중단, 로얄 리조트의 계약 해지, 밀레니엄 호텔 체인의 입점 종료까지요. 전부 한빛 그룹의 영향권 안에 있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준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안이가 한빛 그룹 회장 딸이었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요.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와인을 얼굴에 끼얹었던 그 여자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요. 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지안이가 한빛 그룹 회장 딸이래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한빛 호텔앤리조트 그룹 회장의 무남 동료라고요. 그럼 지금 너네 회사가 어려운 게 다 그 여자 때문인 것 같아요. 타이밍이 너무 맞아요. 헤어진 직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니가 뭔 짓을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애초부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넌 뭐 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 여자가 재벌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재벌 딸이면 잘해주고 청소부면 무시하고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나한테 교육하는 거야? 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 내일 집으로 갈게요. 가족회의 해야 할 것 같아요. 준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준우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 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선은 평소처럼 사교 모임에 갔어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자리였어요. 미선이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이미 6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리를 비워뒀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미선이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어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몇 사람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각자 근황을 나눴어요. 하지만 누구도 미선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준우가 요즘 새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어요. 한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다 취소됐다면서요?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소문 돌더라고요. 거래처들이 다 손 뗐다면서요? 다른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제 남편이 유통 쪽인데요. 요즘 한준우 씨 이름이 좀 그렇게 돌고 있다던데요. 미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요?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회사 문 닫는다던데. 미선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여사님, 다음 달 선물 행사 때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준비위원인데요. 위에서 조정이 들어왔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여사님이 한빛 그룹 회장 딸한테 실례를 했다는 소문 다 들었어요. 그 집안 눈치 보여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뒤에서 작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1시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한동식이 답답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빛 그룹 회장 딸이었다는 거야?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어요. 인터넷에 기사가 다 나와 있어요. 미선이 소리쳤어요. 그럼 지금 우리 회사 망하는 게 다 저 여자 때문이란 말이야? 증거는 없지만 타이밍이 너무 맞아요. 헤어진 직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미선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준우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뭔 짓을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미선이 준우를 노려봤습니다. 그 여자가 재벌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동식이 끼어들었어요. 그만들래.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준우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달 안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빚은 3억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미선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식도 말을 잃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이 집을 나섰어요. 남편과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이었어요. 1시간을 달려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선이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직원 출입구 쪽을 살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오전 11시쯤 유니폼을 입은 지안이 나왔습니다. 미선이 다가갔어요.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해요. 지안이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시간까지 30분 남았어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미선이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30분을 기다렸어요. 지안이 나왔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이쪽으로 가시죠. 두 사람이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당신 얼굴에 와인을 끼얹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준우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안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미선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청소 일한다는 게 수수한 옷차림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안이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와인을 사람 얼굴에 끼얹으신 거예요? 미선이 벤치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안이 놀라서 말했어요.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안 돼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용서해줘요. 우리 준우한테 기회를 주세요. 저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지안이 미선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 여사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뭐든지 물어봐요. 지금 이렇게 무릎 꿇은 이유가 뭔가요? 미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서요. 정말 미안해서요. 아니에요. 지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 여사님은 아들 회사가 망해서 이러는 거예요.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지금도 저를 무시하고 있겠죠. 미선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얼굴에 와인이 끼얹어졌고 제 직업을 무시당했고 제 부모님까지 우습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여사님은 그때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셨죠. 지금 그래서 사과하고 있잖아요. 늦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미선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어떻게 해야 용서해 줄 건데요? 지안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여사님. 그냥 제 일하면서 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거짓말. 준우 회사 망하는 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지안이 미선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미선이 입을 다물었어요. 지안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미선이 뒤에서 불렀지만 지안은 멈추지 않았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준우의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사무실 철거가 끝난 날 준우는 텅 빈 공간을 홀로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쓰던 책상 자리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보였어요. 다 끝났구나. 준우가 사무실 열쇠를 관리실에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빚은 3억 5천만 원이 남았어요. 한편 아버지 동식의 회사도 위기였어요. 주요 거래처 5곳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식이 집에 돌아왔어요. 미선과 준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정리하기로 했어. 미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지금 정리하면 빚은 안 생겨. 준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까지. 동식이 소파에 앉았어요. 우리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준우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어.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살던 집을. 다른 방법이 없어. 2달 후였습니다. 한씨 가족은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미선이 짐을 풀며 한숨을 쉬었어요. 명품 가방들은 다 팔았습니다. 비싼 가구들도 처분했어요. 준우는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회사를 망친 이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6달이 지났을 때 겨우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장이 아닌 평사원으로요.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미선도 일을 시작했어요. 청소 일이었습니다. 동네 오피스 건물 청소였어요. 명품으로 치장하던 손으로 이제는 걸레질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바뀌는 건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미선이 건물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여사님?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 사교 모임 사람 중 하나였어요. 미선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네. 요즘 바빠서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때 그 일 이후로 진짜 힘드셨죠? 미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뒤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더니. 미선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한씨 가족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반찬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뿐이었습니다. 동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빚도 갚아가고 있고.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년 정도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선이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침묵이 흘렀어요.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좀 편해. 예전엔 늘 불안했거든.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명품 하나라도 더 사야 하나, 그런 생각뿐이었어. 동식이 아내를 봤어요. 이제 알겠어? 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알 것 같아. 한편 지아는 한빛그룹 본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정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한준우 씨 회사는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알아요. 아버님께는 여전히 보고 안 하셨습니까?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는 모르셔야 해요.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안이 창밖을 봤어요. 그만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한씨 가족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실장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일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정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안이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약혼식 준비 서류였습니다. 정 실장님, 다음 달 약혼식 준비 잘 되고 있죠? 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좋네요. 지안이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1년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회사에 적응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상사가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 대리, 이번 분기 실적 좋은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봐요. 승진도 고려해 볼게요. 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이었어요. 준우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전에는 차로 다녔지만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보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친구가 공유한 기사였습니다. 한빛 그룹 서지한 이사, 다음 달 약혼식. 준우가 기사를 클릭했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지안이 약혼자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우가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잘됐다, 지안아.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지하철이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우는 회사 일로 강남에 나왔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있었거든요. 미팅을 마치고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백화점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말이라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준우가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준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지안이었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약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안도 준우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안이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약혼자도 함께 멈췄어요. 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지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지안을 봤어요. 아는 분이야? 네. 예전에 잠깐 알았던 사람이에요. 남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지안이 약혼자예요. 준우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준혁이 지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차 가져올게. 여기서 기다려. 응. 준혁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준우와 지안만 남았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제 결혼해요? 다음 달이요. 그렇구나. 잘됐다. 지안이 준우를 봤습니다. 준우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래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안아, 정말 미안해. 지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하고 싶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그날 생각해. 어머니가 너한테 와인 끼얹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던 거. 너를 지켜주지 못한 거. 지안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만 후회하세요, 준우 씨.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준우가 지안을 봤습니다. 준우 씨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요.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준혁이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지안이 준우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건강해요, 준우 씨. 너도 행복해, 지안아. 지안이 미소를 지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준우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잘 가, 지안아. 행복해. 한 달 후였습니다. 동해 바의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객은 50명 정도였어요.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안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어요. 수수하지만 우아한 드레스였습니다. 약혼자 준혁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안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약속의 말을 했어요. 나 서지안은 당신 이준혁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습니다. 나 이준혁은 당신 서지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안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준우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빛그룹 서지안 이사가 오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면에 지안의 모습이 나왔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우가 작게 웃었어요. 잘 됐다.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기억할 것들. 첫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두 번째 줄을 적었어요.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킬 것. 세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킬 것. 준우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직업이나 옷차림만 보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키세요. 당신이 던진 모욕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한다면 새로운 시작도 가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존중을, 모두에게 예의를요. 오늘 지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